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피드에 나타났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카를 융은 이러한 의미를 지닌 순간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는 우연, 하나의 의미 있는 사건이지요.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당신의 의식 표면 아래 깊은 곳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피하거나 견디지 못하는 경험을 통과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당신은 내적 통합을 지켜냈습니다. 융은 모든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한순간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최종 시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과의 결정적인 충돌이자 너무나 강렬해서 기존의 성격을 분해하거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삶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험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발견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 지점에 도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붕괴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신의 정신이 고장났다고 느끼며 균형과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카를 융은 이것을 단순한 붕괴가 아닌 돌파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의식이 과거의 한계를 넘어 전혀 다른 조직 수준으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경험을 뒤돌아보고 여전히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이미 가장 결정적이고 어려운 단계는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 남은 핵심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열려있는 이 전환의 의미와 신비를 자각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 이해에 도달하는 순간 지금껏 고통으로만 여겨졌던 모든 것이 갑자기 의미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내적 성숙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단계였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최종 시험은 절대로 사전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명확한 경고나 표지판을 동반하지도 않죠. 오히려 그것은 위기, 상실, 그리고 익숙한 세계의 붕괴라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갑자기 당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사람들과의 거리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때 당신의 의미를 채워주던 사회적 지위, 커리어의 목표, 타인의 인정, 그리고 정교하게 구축해온 자기 이미지가 어느 순간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공허해집니다. 이것이 꼭 임상적 우울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를 융은 이 상태를 외부 대상으로부터의 심리적 에너지 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정신이 더 이상 외부 세계에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의 구조가 근본적인 재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의 신호는 그것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사회적 역할과 의무에 흥미를 잃습니다. 피상적인 대화는 무겁게 느껴지고 형식적인 관계는 내적 저항을 일으킵니다. 과거에 당신에게 영감을 주던 것들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죠.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종종 그것을 위험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끼며 당신을 이전의 상태, 즉 그들이 생각하는 정상으로 되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성격을 담아왔던 심리적 그릇은 이제 너무 좁아졌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더 많은 공간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정직함, 더 많은 진정성, 그리고 이전의 삶의 방식이 제공할 수 없었던 깊이를 갈망하고 있죠. 이것은 퇴행이나 붕괴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장입니다. 단지 여전히 무의식적 자동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붕괴처럼 보일 뿐이에요. 이 시기에 당신이 경험하는 고립감은 실수도 아니고 단순한 위기의 부작용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고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카를 융은 이를 수백 건이 임상적, 개인적 관찰을 통해 기록하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혼자가 될 때 사회적 반영과 외적 역할, 그리고 산만한 자극이 사라질 때 그는 결국 자신이 세상에 보여주던 이미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진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 만남을 회피합니다. 그들은 침묵의 틈을 소음, 활동, 타인의 의견, 끊임없는 자극으로 채워 넣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 단둘이 남는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죠. 그 결과 오직 침묵 속에서만 떠오르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들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나는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벗어나면 정말 누구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배워서 원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비롯된 욕망은 무엇인가? 내 성격의 어떤 부분이 진정한 나이며 어떤 부분이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형성된 적응 전략인가? 이 질문들은 두렵습니다. 빠르고 명확한 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들은 불확실성 속에 머무는 능력, 내적 모호함을 견디는 힘, 그리고 섣부른 설명으로 서둘러 끝내지 않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바로 이 힘, 바로 이 능력이 최종 시험을 통과하는 동안 서서히 길러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깊이와 마주하지 않기 위해 의존하는 심리적 지팡이 없이 존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카를 융은 이 과정을 단지 이론으로만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그것을 통과했고 그 개인적 경험이 이 변형의 본질을 이해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1913년 37세의 카를 융은 직업적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후계자로 여겨졌고 정신분석운동의 핵심 인물이었으며 성공적인 임상가로서 국제적 명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정의 시점에 그의 내부에서 스스로도 붕괴라고 느낄 만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강렬한 내적 환상, 이미지, 목소리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은 이를 정신병의 징후로 보았습니다. 융 자신도 이성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프로이트와의 관계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직업적 미래는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훗날 무의식과의 대면이라 부르게 되는 깊은 심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6년 동안 그는 두려움과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심리적 영역으로 의식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이 내적 여정을 훗날 붉은 책으로 알려지게 될 기록에 치밀하게 남겼습니다. 그 안에는 상징적 이미지, 내적 인물들과의 대화, 이성적 통제가 닿지 않는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경험들이 담겨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이 시기는 그의 삶이 완전히 붕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융은 공적 영역에서 거의 사라졌고 학술 발표를 중단했으며 내적 작업에 전적으로 몰두했습니다. 그의 아내 엠마는 그의 정신 상태를 진지하게 걱정했고 동료들은 그가 다시는 학문 활동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일부는 그가 현실과의 접촉을 완전히 잃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융은 이후 심리학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을 연구의 실험실로 삼았습니다. 무의식적 내용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억압하거나 즉시 정상화하려 하지 않고 그 내용과 의식적으로 접촉했습니다. 그는 적극적 상상이라는 방법을 개발하고 실천했는데 이는 내적 인물 및 이미지와 의식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전통 정신이야기, 병리로 규정했을 감정과 내적 갈등을 스스로 살아내도록 허용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파괴와 변형의 결정적 차이가 드러납니다. 외부에서는 붕괴처럼 보이는 그 한가운데에서 내부에서는 더 통합된 새로운 성격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며 융은 근본적인 발견에 도달했습니다. 깊은 수준에서 광기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정신 발달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단계라는 것입니다. 성격은 파괴되지 않고 재구성되며 의식은 이전의 무의식 속에 있던 측면들을 통합하며 확장됩니다. 그 결과 보다 전체적이고 안정적인 존재 방식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융은 미쳐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수준의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사회적 의미에서의 정상성이 아니라 환상과 투사, 빌려온 정체성에서 자유로워진 실존적 정상성을 말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융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통 심리학과 현대 정신의학을 불편하게 만드는 깊은 갈등을 드러냅니다. 사회와 고전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이러한 심연으로의 하강 경험은 즉각적인 증상 억제,
약물치료,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의 복귀가 필요한 정신장애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융은 그것을 병리가 아니라 입문으로 보았습니다. 필요한 심리적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성격의 재탄생으로 말이죠. 최종 시험은 오래된 정체성이 반드시 붕괴되어야 하는 순간이며 그 자리에 더 진실하고 본질적인 자아의 구조가 자리 잡도록 허락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내적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이 스스로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서서히 녹아 사라집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경험이 고통스럽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진정한 논쟁은 융이 주장했듯 이 고통이 우연적이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즉각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적이며 치유를 향한 방향성을 지닙니다. 현대정신의학은 종종 이러한 상태를 차단하고 개인을 이전의 적응 상태로 되돌리려 합니다. 그러나 융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은 의식적으로 살아내고 통합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성장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융적 접근과 전통적인 정신 건강 치료 사이에 여전히 깊은 균열을 만드는 경계선입니다. 오늘날 최종 시험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과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약물적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 이전의 기능 상태야말로 내적 위기의 근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신은 새로운 의식의 단계에 도달하려 애쓰고 있으며 약물은 종종 이 필연적인 변형을 지연시키거나 얼어붙게 만들 뿐입니다. 최종 시험은 세 가지 뚜렷한 단계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는 하나씩 심리적 보호막을 제거하며 마침내 당신을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이 단계들을 이해하면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왜 내적 논리를 지니는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투사의 중단입니다. 당신은 삶의 대부분 동안 자신의 힘과 책임, 가치의 원천을 무의식적으로 외부에 맡겨왔습니다. 당신은 어려움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렸고 권위적인 인물들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허용했으며 파트너나 부모, 상사, 혹은 사회가 당신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될 무언가를 기대해왔습니다. 당신은 외부의 인정과 사랑, 승인 속에서 완전함을 찾으려 했죠. 그러나 최종 시험의 첫 단계에서 이러한 투사들은 하나 둘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능한 존재로 보이지 않고 연인은 당신의 행복을 여는 열쇠라는 지위를 잃으며 사회적 구조는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이 과정은 상실로 경험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삶에 책임을 져주고 있다는 위로의 환상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진짜 힘과 접촉하게 됩니다. 외부 대상에 투사되었던 모든 정신적 에너지가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이제 당신은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으며 아무도 준비된 답을 주지 않고 안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대신 해결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과거의 모든 지지대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처음으로 당신은 자신의 삶이라는 사실과 완전히 마주하게 됩니다. 투사가 철회되고 자신의 힘과 함께 남게 될 때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 바로 그림자와의 만남입니다. 그림자는 수년 동안 당신이 부정하고 억압하거나 타인에게 투사해왔던 성격의 모든 측면을 포함합니다.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 거부된 성적 에너지, 숨겨진 야망, 이기심, 잔인함, 질투, 결핍감, 그리고 수용 가능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맞지 않았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만남에서 가장 두려운 점은 더 이상 명백한 진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타인에게서 비난했던 바로 그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타인을 향한 가장 강렬한 비판들이 사실은 자신의 억압된 성질을 가리키는 신호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는 도덕적 붕괴처럼 경험됩니다.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모두 존재한다면 나는 여전히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카를 융은 여기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고 해서 사람이 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니라 의식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성질들은 거부될 때, 그리고 몰래 작동하도록 방치될 때에만 파괴적으로 변합니다. 그림자를 의식으로 끌어올리고 그것을 자기 일부로 인정할 때, 그것은 파괴적 힘을 잃고 강력한 에너지의 원천으로 전환됩니다. 분노는 경계를 세우고 자신을 보호하는 힘으로 바뀝니다. 이기심은 자신의 필요를 존중하는 건강한 자기 돌봄으로 전환됩니다. 경직된 완고함은 명확함과 단호함으로 변합니다. 성적 에너지는 생명력과 창조성으로 변모합니다. 야망은 실현을 향한 집중된 추진력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힘들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의식화했기 때문이죠. 이제 당신은 언제,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통합은 급진적인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자기 기만이나 변명 없이 자신의 어둠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순수함과 도덕적 우월감의 상실로 경험됩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윤리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의식하게 될 때 당신은 그것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되며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 뒤에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